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한 채 그 사람의 연락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화면에 불이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상대방이 보낸 짧은 메시지 한 줄에 내 하루의 전체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오가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이미 그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태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은 나를 갈수록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배려할수록 관계의 저울은 왜 항상 나를 비참한 낮은 곳으로만 밀어넣는 걸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왜 항상 을이 되어야 하는지 그 잔인하고도 비정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아픈 곳을 예리하게 찌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만 여러분은 비로소 을의 연애라는 끝없는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음에 가장 은밀하고도 치열한 권력 싸움이 벌어지는 무의식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런 솔직한 마음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비정한 원칙은 사회학자 윌러가 제시한 최소 관심의 원칙입니다. 이름부터가 참 차갑고 무겁게 느껴지시죠? 이 원칙의 핵심은 아주 명확하고도 잔인합니다. 관계에 더 적게 의존하는 사람, 즉 상대방과 당장 헤어져도 내 인생에 큰 타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상대에게 관심이 덜한 사람이 그 관계에서 절대적인 통제력을 갖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로맨틱한 영화나 소설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순애보가 결국 승리하는 것처럼 묘사되곤 하지만 현실의 연애 시장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심리적 의존도의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내가 상대를 100% 원하고 갈구하는데 상대는 나를 50%만 원한다면 그 50%의 차이만큼 여러분은 상대에게 조종당하고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심리적 구조가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주도권을 가진 상대방이 반드시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인 심리적 우월감을 느끼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가 나에게 제공하는 정성이나 헌신의 가치를 아주 낮게 평가하기 시작하죠.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면 우리 뇌의 전두엽은 극도로 안심하게 되고 더 이상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에너지를 쓰고 노력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눈물겨운 정성은 고마운 선물이 아니라 언제든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오히려 더 무시당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깊이 분석해 볼 대목은 바로 보상 심리와 가치 하락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만큼 잘해주고 헌신하면 상대방도 그 진심에 감동해서 나에게 더 잘해주겠지? 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과도한 친절과 일방적인 양보는 오히려 나의 희소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연애라는 감정의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사내진미도 매일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결국 질리고 가치를 못 느끼게 되는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쏟아지는 과한 애정과 배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언제든 손에 넣을 수 있는 쉬운 존재, 즉 가성비 좋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때 발생하는 더 심각한 심리적 문제는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생겨나는 오만함과 무뎌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막 대해도 이 사람은 내 곁을 떠나지 않는구나 라는 인식이 무의식에 박히는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최소한의 동기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관계에서의 주도권은 마치 시소와 같아서 한쪽이 땅바닥에 완전히 붙어 있으면 반대쪽은 당연히 높은 곳에 떠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맞추며 헌신할수록 상대방은 점점 더 높은 곳에서 당신을 내려다보며 심리적인 통제권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나쁘다, 좋다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이라는 동물이 가진 본능적인 권력작용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친절이 상대방의 이기심을 키우는 영양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 번째는 애착 유형의 불일치가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역학관계입니다. 을의 연애를 반복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불안형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을 초단위로 받아야만 비로소 안심합니다. 반면 주도권을 쥐고 당신을 흔드는 쪽은 회피형 애착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회피형은 상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본능적인 공포를 느껴 뒤로 물러나며 자신의 독립된 공간을 지키려 합니다. 이때 불안형은 상대가 멀어지는 찰나의 순간을 이별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거절당하는 공포를 견디지 못해 더 낮은 자세로 상대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떠나지만 마 같은 비굴한 말들을 내뱉으며 스스로 가지고 있던 마지막 주도권마저 상대에게 헌납하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무의식적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조금만 차갑게 굴고 연락을 피하기만 해도 저 사람은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시점부터 관계는 동등한 성인 대 성인의 사랑이 아니라 포식자와 피식자의 잔인한 관계처럼 변질됩니다. 당신의 불안은 상대에게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간헐적 강화라는 뇌과학적 중독 기제가 더해지면 여러분의 지옥은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심리학자 B.F. 스키너가 발견한 이 원리는 도박 중독의 원리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사람은 당신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냉대하다가도 당신이 정말로 모든 기력을 소진해서 관계를 포기하려 할 때 아주 가끔 예상치 못한 다정함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답장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아주 작은 선물을 건네는 시기죠. 그러면 당신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아, 역시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예전에 그 다정했던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잃지 않기 위해 던지는 정교한 미끼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쩌다 한번 던져주는 감정의 부스러기에 중독되어 자신의 존엄성을 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독한 을의 굴레를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무너진 권위를 되찾아줄 실전 전략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만의 심리적 경계선을 칼처럼 명확히 긋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는 결정적 순간은 상대가 나의 인격적인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굴하게 웃으며 넘겨줄 때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거나 무례한 언행을 일삼을 때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며 참지 마세요. 오히려 적절한 순간에 단호하게 불쾌함을 표현하고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사람이 상대의 눈에는 훨씬 더 가치 있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면 언제든 내가 당신의 곁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헤어지자고 협박하는 건 상대방에게 비웃음만 살 뿐이며 자신의 패배를 자인하는 꼴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일과 취미에 몰입하고 연락의 빈도를 과감하게 줄이며 상대가 없어도 내 인생은 아무런 지장 없이 화려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줄 때 주도권의 저울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냉철한 자기 객관화와 나 자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을의 연애를 하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오직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데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의 80%를 즉시 회수해서 오직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만 투자하세요. 운동을 시작해서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새로운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오래전 끊겼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며 여러분의 세상을 무한히 확장시키세요. 당신이 상대방이라는 좁은 감옥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고 보여줄 때 최소 관심의 원칙은 비로소 역전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유일한 주인공이 되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 무대에서 상대방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조연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고귀하게 대접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당신의 눈치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갉아먹는 독성 강한 죄책감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많은 을들이 내가 무언가 부족해서 상대의 태도가 변했다고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더 예뻤더라면, 혹은 내가 그날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소중히 여겨줬을 텐데 라는 지독한 자기검열에 빠집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것은 추호도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무례하기 때문이지 결코 당신의 가치가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타인의 무례한 행동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자학적인 습관을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비굴하게 구걸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중이 결여된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린 비겁한 착취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그 누가 귀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황제나 여왕처럼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의 주도권이 어떤 비정한 원리에 의해 이동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의 과도한 헌신이 때로는 스스로를 망치는 독약이 되는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치열하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며 지난날 자신의 초라했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는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아픔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맑고 순수하게 사랑이라는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생긴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순수함 위에 단단하고 냉철한 지혜라는 갑옷을 덧입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사랑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방패 삼아 여러분의 소중한 자아를 파괴하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인간관계는 시소와 같습니다. 한쪽이 너무 바닥으로 내려가 있으면 반대쪽은 당연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 오만하게 아래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시소의 아래쪽에서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멈추고 당당하게 그 시소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균형을 잃은 시소가 멈춰버리고 관계가 끝장나더라도 여러분의 고귀한 자존감만은 절대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사수해야 합니다. 당신을 을로 만드는 관계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근사한 옷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그 남루한 옷을 벗어던지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눈부시게 빛나게 해줄 새로운 인생의 무대를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세요. 여러분은 그 누구의 연락 한 통이나 사소한 표정 하나에 인생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만큼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우주만큼이나 거대하고 고귀한 보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꺾인 날개를 다시 힘차게 펴고 관계의 주도권을 당당하게 되찾아오는 아주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 곁에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아주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뜨거운 다짐과 변화의 의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곧 여러분의 영혼을 더 깊게 통찰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타인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지 말고 오직 당신만의 눈부신 태양 아래서 가장 평온하고 당당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